자, 드디어 2022년도 스포츠 지도사 실기 및 구술 시험이 시작이 됐습니다. 잘들 준비하고 계시죠? 지금 첫날인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처음 보는 문제들이 올라오고 있죠. 이 부분 헷갈리시고 힘들어 하실 텐데 좀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동 심장 충격기 부착 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동 심장 충격기는 하나는 우측 가슴 위쪽 쇄골 아래쪽에 부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좌측 가슴의 젖꼭지 아래 옆구리 쪽에다가 붙이시는 게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심장을 가운데다 두고 이렇게 위에 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심장 충격을 가해서 심장 충격이 심장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UI의 경우는 또 앞뒤로 붙이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응급처치 3C에 대해 말하시오. 이게 나왔는데요. 자, 응급처치 3C라는 이게 세 가지 C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급 상황 시 행동 요령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응급처치 3C가 아니라 위급 상황 시 행동 요령 3C를 말하시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1단계는 체크를 말하는 걸로 위급 상황을 인식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한다. 이런 체크가 되겠고요. 2단계는 도움을 요청하는 콜. 자, 불러야 되겠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3단계는 응급 의료기관에 인계할 때까지 적절한 처치를 한다. 이거는 뭐 케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C가 되는데 뭐 이거 응급 의료기관에 인계하기 전까지 심장이 멎는다든지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거고 출혈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뭐 출혈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처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위급 상황 시 행동 요령 3C 3단계 이렇게 되겠고요. 자, 심장계 구성 요소를 말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거 뭐 심장계라 그러니까 심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심장의 구성 요소를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심장은 크게 나눠서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 그리고 여러 개의 판막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심방에는 폐에서 들어온 혈액을 받아들이는 좌심방과 온몸에서 들어오는 혈액을 받아들이는 우심방이 있고요. 심실에는 온몸으로 혈액을 내보내는 좌심실과 폐로 혈액을 내보내는 우심실이 있어요. 자, 그리고 판막은 혈액이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것과 그리고 심실과 동맥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4번 응급처치 시 자동 심장 충격기로 전기 충격을 가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 문제는 심폐소생술을 배워보신 분들은 바로 알고 있죠. 모두 물러서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발생하는 150에서 200줄의 전기 충격, 강력한 전기 충격이죠. 여기에 감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전 예방을 위해서 환자에게서 모두 떨어지는 거죠.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자면 감전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면 간단하게 답이 되겠죠. 자, 5번 기도 폐쇄 유형에 대해 말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기도 폐쇄는 기도가 폐쇄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 폐쇄란 공기가 폐로 통하는 통로가 폐쇄된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좁은 의미에서는 기관이나 인후두부 등 상기도 위쪽 기도를 말하는 거죠. 상기도를 폐쇄하는 것을 상기도가 폐쇄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물질이나 알레르기 반응,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화상, 화학물질의 흡입 같은 손상, 그리고 종양이나 외상, 성대마비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폐쇄가 될 수 있는데 대부분 응급처치에 나오는 기도 폐쇄가 뭐예요? 그렇죠. 음식물에 의한 기도 폐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폐쇄가 응급적으로 일어난 경우 대상자의 뒤쪽에서 이렇게 주먹을 쥐고 양손으로 잡고 이렇게 약간 위쪽으로 밀어 올려서
막혀있던 이런 음식물이 토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하임리히법이라고 하죠. 이런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요. 자, 6번째 보면은 흡기, 호기에 사용되는 근육 3가지씩을 말해보세요 이랬는데, 뭐 흡기나 호기에 사용되는 근육들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자, 흡기는 들이마실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근육에는 목 주변에 있는 사각근, 흉쇄유돌근, 그리고 가슴 쪽에 있는 소흉근, 대흉근,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늑골거근이나 후상거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막 목 주변이나 이렇게 가슴 부위, 이렇게 흉식호흡을 할 때 이렇게 가슴이 들리면서 그렇게 되는 데 사용이 될 만한 그런 근육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호기는 내쉬는 건데 이거는 뭐 복부에 있는 근육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복직근, 요장늑근, 하후거근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합니다. 자, 심장 압박 시 이완시키는 이유를 말하시오. 요거는 약간 문제가 좀 너무 디테일하게 나왔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게 심장 압박이 언제 이루어지냔 말이죠. 이거는 응급처치로 가게 되면 심폐소생술 할 때 뭐 심장을 압박했다가 이완시키는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라면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 같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예요? 가슴 압박을 심장을 압박한 다음에 이게 혈액을 밀어낸 거잖아요. 그러면은 혈액을 밀어내고 혈액이 다시 돌아와야지만 또 밀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심장을 압박한 다음에 혈류가 심장으로 다시 돌아서 혈액이 충분히 채워지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면은 정답이 되겠죠? 자, 8번 보면은 노인 요통 증가 원인과 해결 방법을 말하시오. 자, 요통의 원인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통은 척추뼈, 디스크, 관절, 인대, 신경 및 혈관 등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허리 부위 통증이다 이렇게 명시할 수 있는데요. 이 노인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노인의 경우는 만성 요통을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이거는 퇴행성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근육이나 인대 등이 닳아서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요통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주요 원인으로 보게 되면은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 이런 게 주요 원인이 되겠죠.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의사분들이 약물 치료도 할 테고, 뭐 여러 가지 물리치료실 가면은 도수치료에 뭐 견인치료라든지 뭐 주사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운동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복근 및 허리 근육의 강화나 이제 뭐 신체 밸런스를 회복시키는 운동 이런 것들, 그런 거 재활치료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조심스럽게 위험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실시되는 게 권장이 되겠죠. 자, 초과 산소 섭취량이란 뭐냐? 이거는 운동 후의 회복기 동안에 나타나는 휴식 수준 이상의 상승된 대사율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산소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산소 섭취량이 계속 운동이 끝났는데도 이게 멈추질 않고 똑 자르듯이 멈추질 않고 한참 동안 이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율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량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즉 운동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에너지 소모량이 평상시보다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뭐 다이어트나 이런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요 초과산소 섭취량은 어느 때 많이 발생이 되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적당한 강도의 지구성 운동보다는 고강도의 격렬한 저항 운동 후에 이렇게 기초대사량이 올라간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초과산소 섭취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생활스포츠 지도사 실기 및 구술 첫날 시험 후기들 올라온 거 변수들 교재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 추가분으로 요거저거 한번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 내일부터 또 시험이 계속 이어지죠. 내일부터 보시는 분들
너무 휩쓸려서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마음 딱 잡으시고 열심히 준비하신 거 차곡차곡 정리 잘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화이팅!